입니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 정보를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우선 국내 이제 개인 이용자 수 1위 백신인 알약으로 사실 좀 유명한 그런 네. 예, 맞습니다. 뭐 알약은 저도 압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예, 알약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걸로 좀 유명한 보안 및 백신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런 AR 안경 구매 플랫폼이나 뭐 AI 버추얼 휴먼 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업 부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매출 비중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뭐 이제 알약 같은 백신 쪽 소프트웨어 쪽 사업이 매출 비중이 한 3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게임 카발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이나 뭐 게임들을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게임 사업 쪽이 한 27%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꽤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이기도 한 이제 줌인터넷 포털 줌을 좀 이제 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AR 안경 구매 플랫폼인 커머스 사업 쪽이 또 매출 비중이 한 6% 정도가 되고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해서 자산 운용업을 또 추가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 운용업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AUM도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쪽이 좀 매출 비중 5% 정도.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요 5가지 정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AR 안경 구매 플랫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조금 생소한 단어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자회사인 이 딥아이를 통해서 라운지라는 앱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지요? 예, 맞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다운받아서 다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3D 증강현실과 딥러닝 기술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안경을 가상 피팅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좀 방문 직접 안 하시더라도 4,000개가 넘는 안경, 뭐 선글라스를 포함한 이런 안경들을 좀 가상으로 한번 피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안경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경테를 좀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안경점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10개 이상을 좀 써보기는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개를. 미안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4,000개가 넘는 거를 이제 이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거울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1,000여 개 정도의 안경 브랜드가 좀 입점을 해 있고요. 한 200개 정도의 제휴 안경원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과 판교 쪽에는 직영 오프라인 매장도 좀 오픈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 쪽 연계도 또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해외에 와비파커 좀 비슷한 사업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와비파커 또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좀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와비파커도 소비자가 집에서 이렇게 가상으로 안경을 피팅해보고 이제 안경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와이파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와이파커는 자체적으로 어떤 앱을 통해서 이제 시력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와이파커는 뭐 제휴 관계를 맺은 이런 안과 의사분들께서 뭐 10분 내로 이제 시력을 좀 측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유사하고 이제 와이파커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한 100여 개 정도 매장을 확보를 하면서 뭐 9월 30일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한 5조 원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차이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내에는 이제 좀 규제가 좀 있긴 합니다. 현행법상 이 원격 의료가 좀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이 안과 의사들의 검사를 원격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안경 시력 측정도 원격 의료로 규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현재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경테만 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하지만 이제 현재는 안경테만 좀 판매를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최근에도 이제 도수 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 허용을 위한 움직임은 또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이제 7월 달부터 이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한 걸음 상생 조정 기구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요. 동사랑 이제 디바이 그리고 안경사 협회가 이제 좀 꾸준히 상생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 도스렌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와비파커라는 사실 이 딱 특정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문도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AI나 AR 기술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아직 찾지 못해서 이 기술력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코스닥에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AI나 AR 기술로 실제로 매출로 어떻게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이런 사업 구조를 갖춰놓은 것이 또 국내에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네. 관련된 규제가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재평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AI 버추얼 휴먼 기술력도 보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AI 기술을 또 이렇게 매출로 접목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좀 비즈니스 모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인물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예.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인간의 모습에 가깝게 복제를 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들 좀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라거나 이 광고 모델이 이제 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어떤 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 사실은 버추얼 휴먼이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로지 같은 경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로지 같은 경우가 딱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해서 만든 그런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이돌 영상 제작에도 또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N 이제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 실제 아나운서와 동일한 아나운서를 복제를 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해당 기술력으로는 좀 상당히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근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래나 이런 콘텐츠 제작 역량에는 상당히 자신이 있는데 이 외모에 조금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찾아서 이제 버추얼 휴먼 기술을 통해서 외모만 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또 영상 제작에 활용했다고도 합니다. 이 버추얼 휴먼 기술이 사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어디에 적용을 할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같이 가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어디에 적용될지를 찾아가 보는 것도 상당히 투자의 재미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나운서로 이 뉴스 진행까지 성공한 거 보면 네. 혹시 아나운서나 뭐 이런 아이돌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 또 우려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AI 버추얼 휴먼 기술이 이제 출발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망은 좀 상당히 밝은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 디브레인이라는 관련 기술을 좀 보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디브레인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화가 가능한 버추얼 휴먼을 키오스크에 탑재한 AI 키오스크를 또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KB국민은행에는 뭐 AI 은행원을 또 보급하기도 했었고, 또 아마존에서는 뭐 AI 쇼호스트를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버추얼 휴먼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최근에 한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에이션으로 좀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스트소프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위의 사례처럼 이제 다양한 활용 범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교육 기업인 휴넷과 제휴를 통해서 이 버추얼 강사를 좀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인간 같은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뭐 제작비적인 측면이나 이런 품질의 균등도적인 부분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 같이 찾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제 관련 뉴스를 좀 봐주시다가 이 부분에 접목을 한다고라는 포인트가 생기고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것 같다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어깨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네.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볼 만한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 컨퍼런스를 꾸준히 좀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최근 컨퍼런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제 3회째로 이제 AI 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좀 했습니다. 예. AI 플러스라는 그런 그 개최 컨퍼런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제는 실용주의 AI와 이제 메타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AI가 어떤 기술적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가 좀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이 AI 버추얼 휴먼을 꼽으면서 이 관련된 개념과 필요 기술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상당히 많이 있지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바이나 AI 버추얼 휴먼 등으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메타버스라는 또 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으로 상용화를 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관련 기술들 상용화를 통해서 사업을 본격화할 그런 기대감을 좀 높이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네. 아주 전망을 밝은 것 같은데 네. 어떤 금액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추정은 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적정 주가를 제시해서 리포트를 발간하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AI 버추얼 기술 등을 버추얼 휴먼 기술 등을 보유한 비상장 업체들이 최근에 1,000억에서 한 2,000억 원대의 밸류로 좀 평가를 받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AR 안경 구매 플랫폼인 뭐 디바이나 뭐 버추얼 휴먼을 실제로 상용화한 기술력만으로도 일단 1차적으로는 시가총액 2,000억 원까지는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이외에도 사실 동사는 상장하고 나서 매출액이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 꾸준히 네.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뭐 알툴즈나 백신에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 현금 흐름에 기반을 해서 최근에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또 도약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은 아니네요. 네, 한 1,500억 원대. 예, 그래서 지금 네. 주가를 봤더니 네. 현재 3%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네. 13,100원 정도. 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